안녕하세요. 실력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를 위한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걸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시면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래머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이 창의성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프로그램이 뭐냐고. 아마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 같은 데 찾아봐도 그건 아주 허접한, 알아봐야 도움도 안 되는 정의만 잔뜩 써놨죠.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우리가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려면 그래도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그 정도는 좀 명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이란 그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컴퓨터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볼게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 보이면 특정 목적이라고 보이시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단위 작업을 보이시죠? 단위 작업을 시간의 순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웨딩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이라는 걸 위해서 단위 작업이 있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것도 단위 작업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시간의 순서로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고 이렇게. 그럼 단위 입장을 할 때, 단위 작업을 배치할 때 왜 신랑을 먼저 입장시키고 신부를 나중에 입장시킬까요? 그건 이유는 없죠. 단지 그런 순서대로 하면 결혼이라는 목적을 좀 더 멋지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단위 작업이라는 단위 작업의 정의는 뭐냐면 쪼개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신랑 입장을 할 때 신랑을 반만 입장시키고 또 반 입장시키고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신랑 입장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더 쪼개면 의미가 없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단위 작업이라고 하고요. 그걸 갖다가 시간의 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잘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적을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단위 작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식별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럼 이 단위 작업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다 배우신 거예요. 프로그램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그 다음 딴 걸 볼까요? 그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확장 그대로 해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예요? 똑같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에 대한 단위 작업을 갖다가 시간의 순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게 인사관리 업무를 짠다. 이 화면에 있죠? 그럼 뭐를 하겠어요?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입력, 수정, 삭제, 레포트 출력 이런 것들을 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단위 작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짜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목적을 정확히 정해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분석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명확해지면 여기에 따르는 단위 작업들, 로그인하는 것, 입력하는 단위 작업들이 쭉 그걸 분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순서로 배치하면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잘 될 거냐를 고민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짜려면 뭘 해야 되죠? 먼저 목적을 명확히 해야 돼. 이런 거죠. 인사관리를 짠 데 깔 때 보면 이러는 거죠. 효율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사관리 시스템 하면 우리 회사의 정규직 사원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동 하면 말이 되겠죠. 이게 목표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위 작업을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갖다가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용어상으로 보면 C 언어, C++, 파이썬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쵸?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봐. 우리가 프로그램 짜리고 단위 작업을 막 식별했잖아요. 그럼 봐봐. 이 식별한 단위 작업을 갖다가 어떻게 배열을 하고 어떤 순서로 해서 몇 번을 반복해야만 유한 반복을 해야만 인사관리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요 이러는 거예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정한 단위 작업을 어떤 절차에 따라 유한 반복하는 것을 뭐라 해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려면요 이런 용어를 잘 알면 돼요. 용어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정확히 정리하고 나면 나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C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를 공부해야 돼요? 목표를 명확히 하는 법. 그 목표에 따르는 단위 작업을 분류하는 법. 이거 갖다가 선후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이런 분석적인 작업들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좋은 프로그래머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용어들을 막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용어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뭐냐? 그 이해하면 똑같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나면 알고리즘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결국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은 뛸 수 없는 관계죠. 프로그램은 언어는 C나 파이썬 같은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를 정확히 알고 나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나는 좋은 훌륭한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분석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프로그래머예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젓가락을 짚죠. 뭘 먹을지 고르죠. 골랐으면 그 다음에 젓가락을 가져가죠. 짚고 들어서 내 입으로 갖다 놓고 젓가락을 빼죠. 이런 순서들 보시죠. 지금 요게 다 단위 작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식별할 줄 아는 분석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즘 보면 코딩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과 코딩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딩은요. 앞에서 여러분이 배웠죠? 컴퓨터 프로그램 된 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코딩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랑 관련이 있죠. 그럼 볼게요. 프로그래밍이 잘 되어 있으면 프로그래밍이 된 것 갖다가 그대로 C나 자바나 뭐 파이썬 같은 걸 읽어서 표현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간혹가다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창의력을 키우려면 코딩을 해야 된다. 그 이제 이런 걸 지나도 많이 봤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아까 틀린 거죠. 창의력을 키우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고요. 코딩을 배우려고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코딩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참으로 웃겨서 거의 똑같은 모듈인데도 순서가 바뀌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코딩은 또 코딩 나름대로 또 별도의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엌에 가면 뭐 하나만 쓰나요? 과일 깎을 때 과도 쓰고 요리할 때 요리칼 쓰고 중국집에서는 큰 칼 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뭐 사실 과도만 써도 되긴 하지만 편리 때문에 여러 가지 칼을 쓰잖아요. 똑같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뭐 OS,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나 통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은 C나 C++로 보통 짜요. 인사관리 같은 것들은 보통 자바 웹 프로그램 같은 걸로 짜요. JSP 서블릿 이런 걸로 짜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즘 이용하고 있는 파이썬 같은 것들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좀 라이브러리가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어떤 도구예요? 프로그래밍 된 것을 컴퓨터가 표현하는 도구인데, 이 프로그래밍 된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도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부호가를 쓸 거냐, 과도를 쓸 거냐, 뭐 이런 거 쭉 바뀌게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이 쓰는데,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 비슷비슷하다며 왜 이렇게 나눠지냐?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램은 내가 짜는 게 아니고요. 남이 짠 걸 기반으로 내가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개선해가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운영체제나 통신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기존에 있던 소스가 C나 C++로 되어 있고요. 업무용 인사나 생산 같은 업무용 프로그램들은 자바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데이터 분석이나 파이썬이나 파이토치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파이썬으로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파이썬으로 공부하면 기존에 있던 소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뭐 짧은 시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뭐냐? 이해했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냐? 이해했죠? 알고리즘은 뭐냐? 했죠? 그러면 코딩은 뭐냐? 자, 여러분은 지금 4가지 중요한 용어를 제가 정해 드렸고요.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한결편해요. 방향성이 명확해지거든요. 이해하셨죠? 오늘 꽤 중요한 단어 몇 개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실력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흘려 듣지 마시고요. 실력은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실력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외워야 실력이 됩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